안녕하세요. 부어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에 있어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토트넘이 현재 4위에 위치한 뉴캐슬과 승점 6점짜리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 4월 23일 밤 8시 뉴캐슬 홈구장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4위와 5위 간의 맞대결인 만큼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위 뉴캐슬이 승점 56점, 그리고 5위 토트넘이 승점 53점. 물론 골득실에서 뉴캐슬이 플러스 24로 플러스 12 토트넘에 12골 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6골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에는 4위와 5위의 순위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토트넘이 이기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그 토트넘이 뉴캐슬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4위 경쟁을 시즌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선 이 경기 승리가 절실합니다. 게다가 그 맨유 같은 경우는 주말 경기가 브라이턴하고의 FA컵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맨유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물론 그 시점에 맨유가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했다고 하더라도 승점으로 따라붙게 되면 맨유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연기된 경기들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홈팀 뉴캐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은 5연승을 달리고 있었으나 지난 주말 빌라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연승 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뉴캐슬이 빌라한테 패한 거는 물론 빌라가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빌라는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를 기준으로만 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째로 높은 승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달아서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가장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팀이긴 한데요. 다만 빌라만 잘한다고 해서 3대0 이런 다득점 경기가 나오는 건 아니죠. 뉴캐슬도 부진했기 때문에 3대0 스코어가 나온 건데요. 뉴캐슬은 안 그래도 그 알미론이 부상으로 이제 장기간 빠지고 있던 가운데 생막시맨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좌우 날개가 모두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0대3 대패를 당했던 거였는데요. 게다가 뉴캐슬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4천만 파운드 일시불 플러스 500만 파운드 옵션으로 구단 역대 2번째로 거액으로 영입한 앤서니 거든이 뉴캐슬 이적해서는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에버턴에서 4골 2도움을 올리면서 잉글랜드의 차세대 윙어로 불리고 있었죠. 이번 시즌 전반기에도 에버턴에서 3골을 넣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뉴캐슬 이적하고 나서는 8경기에서 골은 물론 도움까지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빌라전에는 선발 출전했음에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그 비난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고든입니다. 게다가 고든은 빌라전 바로 이전 경기였던 브렌트포드하고의 4월 7일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교체 투입됐다가 에디아우 감독이 고든이 시간을 끌다가 실점을 했었거든요. 고통을 호소하면서 누워있다가 실점을 허용하니까 이제 에디아우 감독이 고든을 뺐었어요. 빼니까 이제 고든이 나오면서 에디아우 감독과 언쟁을 펼치는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에디아우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는 그가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수용했고 사과를 표명했다. 우리는 10분에서 15분가량 대화를 나눴고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갔다. 그의 감독으로 나는 그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는 열정과 공격성, 동기부여 수준이 매우 높다. 그는 단지 머리를 식힐 필요성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뉴캐슬에게 위안거리라면은 알미론이 빌라와의 경기에서 부상 복귀해서 55분경에 교체 출전해서 35분을 뛰면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는 데 있습니다. 35분 뛰면서 슈팅도 2번 가져갔고요. 그리고 패스도 9회 시도해가지고 모두 성공시키면서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태클 1회와 리커버리 1회를 기록을 한 겁니다. 현재 뉴캐슬의 부상 현황을 보면요. 생막시맨과 크라프트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윙과 풀백 2명인 건데요. 프레이저가 여기 부상자 명단에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프레이저는 21세 이하 팀에서 경기를 뛰면서 실점
감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노리치 2군하고의 경기에서 출전해가지고 골도 기록을 했고요. 즉 프레이저는 정상 컨디션만 회복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1군에서도 출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캐슬은 홈에서 유난히 강한 팀이에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워낙 그 응원 열기가 뜨거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응원 열기가 뜨거운 팀 중 하나인데요. 이번 시즌 공식 대회 홈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1패는 리버풀전이었고요. 18경기 12승 5무 1패입니다. 뉴캐슬의 이번 시즌 호성적에는 수비가 있는데요. 뉴캐슬은 이번 시즌 실점이 24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에서 최소 실점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45실점으로 최소 실점 14위. 그러니까 거의 하위권에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무실점 경기도 13경기로 맨유 14경기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9경기로 공동 8위고요. 이번엔 토트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8경기 2승 3무 3패에 약간 부진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우스햄튼전 3대3 무승부 이후 쿤테 감독을 경질했으나 여전히 1승 1무 1패로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도리어 가장 까다로운 상대인 브라이턴한테는 2대1로 승리했으나 하위권 팀인 에버턴에게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본머스에게는 2대3 역전패를 당했죠.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첫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는 데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2경기 연속골은 처음 있는 일인 거고요. 공식 대회를 다 살펴보더라도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는 있지만 2경기 연속골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즉 최근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 스텔린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의 쓰임새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그 최근 2경기 히트맵과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전은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경기 내용에서 밀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야 되는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상대 박스 안에서 볼 터치를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본머스전은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상대 페널티 박스랑 존 14라고 그 페널티 아크 지역, 위험 지역에서의 볼 터치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히트맵이 짙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에서 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손흥민 선수의 최근 2경기 연속골로 이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다만 토트넘의 문제는 이번 시즌 발목을 잡고 있는 원정 부진에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5승 5무 5패에 그치고 있는데요. 골득실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와 함께 토트넘은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 8입니다. 그나마 홈 성적 덕에 5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게다가 토트넘은 최근 공식 대회 6경기에서 2무 4패입니다. 게다가 원정에서 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무실점 경기가 하브리그 팀인 프레스턴과의 FA컵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브리그 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는 0대1로 패했고요. 또 이제 AC밀란전도 원정에서 0대1로 패했기 때문에 홈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음에도 16강에서 조기 탈락했죠. 레스터 시티한테는 1대4 대패를 당했고 또 하위권 팀인 울버햄튼한테 0대1로 패했고 그리고 강등권 팀인 사우스햄튼한테 3대3 무승부에 그쳤고 하위권 팀인 에버턴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더 큰 문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상대팀들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에요. 브라이튼 하나 제외하면은 다들 하위권이나 아니면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실점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는 데에 있죠. 특히 사우스햄튼한테 3실점 허용한 것과 그리고 본머스한테 3실점 허용한 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은 우려점이 정말 많은데요. 또 다른 우려점은 바로 수비 주부상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실점이 많은데 에메르송 로얄, 세세뇽, 벤 데이비스에 이어서 지난 본머스하고의 경기에서는 랑글레까지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그 외 2명의 부상자인 비수마와 벤탄쿠르도 수비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입니다.
당연히 실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스코카에서 양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뉴캐슬은 뭐 다른 포지션은 다 이전과 동일한 가운데 알미론이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삭 최전방 공격수의 알미론, 머피 좌우 윙에 기마랑이스를 중심으로 조엘링턴과 롱스태프가 역삼각형 형태로 중원을 구축하고 좌우 풀백 덴번과 트리피어가 약간 비대칭 포백을 구축을 하고 보트만과 셰어가 센터백 듀오를 서고 포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도 평소 쓰는 3-4-3 포메이션을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뭐 이 그림상은 이제 3-4-1-2처럼 보이죠. 실제 그 최근에는 케인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손흥민과 쿨루세스키가 올라가서 공격을 하니까요. 케인과 손흥민, 쿨루세스키가 공격 삼각편대를 형성을 하고 페리시치와 포로 좌우 윙백에 호이비에르와 스킵 중원에 이제 다이어를 중심으로 탄강가와 로메로가 센터백 라인을 형성할 걸로 봤습니다. 랑글레와 벤 데이비스의 공백을 산체스가 아닌 탄강가가 대체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산체스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 투입됐다가 교체 아웃됐고 또 이제 홈팬들의 야유까지 들었기 때문에 탄강가가 나올 걸로 예상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리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수비나 이제 중원 쪽에서는 변화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어요. 현재 뭐 에메르송도 부상이고 세스뇽도 부상이고 벤 데이비스, 랑글레까지 부상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탄강가 대신 산체스가 나오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전통적으로 더 성적이 좋은 팀이었다 보니 58승 23무 4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최근 11경기에서는 토트넘이 7승 2무 2패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2패 중에 1패가 바로 이번 시즌 전반기 맞대결이었다는 게 걸림돌이죠. 그리고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 맞대결 전적을 놓고 봐도요. 토트넘이 최근 8경기에서 6승 1무 1패를 이어오고 있고요. 특히 그 토트넘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에서 최근 5경기 4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8경기로 확장하더라도 6승 1무 1패로 크게 앞서고 있는 토트넘이죠. 즉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원정팀들한테 상당히 까다로운 구장이지만 이는 토트넘에게는 논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강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케인에 있는데요. 케인이 뉴캐슬 상대로 16경기에서 9골 3도움을 올리면서 양팀 맞대결 전적으로 놓고 보면 뉴캐슬의 전설이죠. 그리고 케인의 대선배기도 한 앨런 시어러 11골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케인이 뉴캐슬 상대로 최근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케인이죠. 즉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뉴캐슬 상대로 8골 3도움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 대다수가 최근 6경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뉴캐슬 상대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였죠. 물론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1대2로 패했지만요. 전반기 맞대결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칼럼 윌슨과 알미론에게 연달아서 실점을 허용했고 케인이 추격하는 골을 넣었으나 경기를 뒤집는 데는 실패하면서 1대2로 패했습니다. 뉴캐슬은 토트넘전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기들에서 비대칭 풀백을 써요. 그러니까 덴번은 원래 센터백인데 왼쪽 풀백으로 나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덴번이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트리피어가 공격적으로 아예 윙처럼 올라가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트리피어가 나머지 3명의 수비수들보다 더 위에서 뛰고 있고 쉐어가 조금 더 위쪽에서 뛰는 거는 트리피어의 빈 공간, 뒷공간을 이제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트리피어가 계속 측면을 밟고 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뉴캐슬의 윙플레이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트리피어다 보니까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1골 6도움을 올리고 있는데요. 개인 통산 단일 시즌 최다 도움에 해당합니다. 2020-21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6도움을 기록했었는데 그때와 동일한 기록이고 아직 시즌이 남았으니까 이 기록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놓고 봐도 토트넘 시절에 친정팀인 거잖아요. 2016-17 시즌과 2017-18 시즌에 5도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즉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도움 단독
최다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도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건 이제 트리피어와 포로를 비교한 그래프인 건데요. 경기당 키패스 2.9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당 크로스는 10.3회, 그리고 크로스 성공률은 36.1%에 달하고요. 경기당 태클도 2회를 기록하고 있는 트리피어입니다. 트리피어의 이번 시즌 기록은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크로스 109회로 독보적인 일이에요. 2위하고의 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고 있어요. 2위가 80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100회를 넘기고 있고요. 빅찬스 메이킹은 16회로 더브라이너 19회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찬스 메이킹도 더브라이너와 맨유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이어서 86회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으로는 손흥민 선수에게 공략할 지점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뉴캐슬이 트리피어와 쉐어까지도 커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 뒷공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지점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전반기 뉴캐슬하고의 맞대결 시점에는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다 보니까 그 지점을 잘 공략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거길 잘 공략한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전이 지나면 그 다음 상대는 이제 맨유인데요. 맨유는 현재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팀이니까 승점 6점짜리 경기고요. 그 다음 또 리버풀 역시 물론 8위지만은 토트넘과 승점 차가 6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상대가 팰리스가 다소 쉬운 상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팰리스가 비록 12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로이 호지슨 감독 부임하고 3전 전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빌라는 최근 상승세가 가장 뜨거운 팀인데다가 현재 6위에 위치하면서 토트넘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뉴캐슬전 승리를 통해 최근 주춤한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을지, 4위 가능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또 저희가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